안녕하세요. 5월 6일 목요일 아침 오프닝벨 2부의 장혜리입니다. 이번에는 먼저 이 시간 꽉 채워줄 전문가분 함께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누군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동기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5월 4일 화요일이었죠. 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좀 코스피 3천선 무너지는 게 아니냐 막 이런 걱정이 좀 많았는데 다행히 오늘 또 다시 빨간불을 켰어요. 네네. 그렇죠? 네, 어떻게 좀 이 장중 흐름 좀 계속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어제 그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었잖아요, 나스닥이. 네. 다행히 우리나라가 이제 휴장이라 그 위기를 모면했는데 사실 뭐 지금 뭐 3,000이다, 300, 3,100이다 뭐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차트스트리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이제 저는 이제 3,000선보다는 3,100선을 지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제 우리 차트스트를 보면은 61선에 지금 3,100선이 포진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무너지면 결국에는 이제 3,000이라는 게 이게 나온 게 이제 121선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차피 이제 차트 스트리드 얘기하는 거고. 네.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가 보면 지금 금리 인상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을 하냐 안 하냐 아마 논의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한다 하면은 분명히 3,000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보는데 아마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 만약에 뭐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공매도가 문제인데 네. 지금 보면은 그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들한테 하락률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겠죠. 아마 상대적으로 우리 대형주들은 그래도 뭐 철강이나 화학 쪽이 실적이 좋아함으로써 좀 문제가 좀 덜한데 중소형주들이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그냥 큰 폭으로 오른 종목들은 아마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프닝벨 2부 시작해 볼 텐데요. 우선 이 시각 증시 상황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우리 시장에서 1시간 2분 정도 지난 상태인데요. 그래도 다시 빨간불 열심히 지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 0.46% 상승하며 3,161포인트 선 지켜내고 있고요. 코스닥도 함께 0.18% 소폭 상승하면서 아까보다는 탄력을 좀 잃었습니다. 968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외국인들이 368억 원 매도 폭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기관도 함께 578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996억 원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시면요. 외국인이 955억 원, 기관이 360억 원대 각각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1,300억 원이 넘는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들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73%, SK하이닉스가 2%대까지 시세에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LG화학은 약보합권, 네이버도 함께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카카오는 1.3% 지금 상승폭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호실적 발표를 했었죠. 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36% 탄력 키워내고 있고요. 현대차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 2.5%대까지 시세 밀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오늘도 3.7%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아와 현대차는 현대모비스는 현재 강보합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3.2%대까지 탄력 많이 붙여냈습니다. 여기 SK텔레콤도 1.7% 상승폭을 켜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LG전자가 0.65% 소폭 내림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KB금융이 4%대까지 강세 흐름 속에 55,60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2%대까지 셀트리온 제약이 1.9%대 또 하락불 켜내고 있고요. 오늘 카카오게임즈도 1.13% 지금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0.78%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펄어비스가 2.3%대까지 시세 밀리면서 지금 6위로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HLB도 1.2%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특히 알테오젠도 1.94% 시세 밀리고 있는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도 함께 2.3%대까지 시세 많이 밀려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은행주 관련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에서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시사 언급을 좀 하면서 관련주들, 은행주들이 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KB금융이 4%, 하나금융지도 2%, 신한지주와 의리금융지주와 제주은행 모두 다 3%대까지 탄력을 붙여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어서 BNK금융지주도 4%, 기업은행도 함께 4%대 빨간불, 여기에 DGB금융지주도 함께 5%대까지 탄력 키워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돼지열병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원도에서 7개월 만에 돼지열병이 발견됐다는 소식과 함께 관련주들 여전히 탄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글벳이 9%, 파루가 4%, 한일사료 8%, 제일바이오 7%대까지 탄력 키워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개 관련주도 살펴볼 텐데요. 사저동아원이 11%, 팜스토리 3.61% 상승을 하고 있고요. 선진도 1.79%대까지 탄력 키워내고 있습니다. 하림이 2%, 마니커와 마니커 FNG 모두 1%대 강세 흐름, 체리브로도 2.2%대 상승을 켜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은행주와 돼지열병 관련주 그리고 또 6개 사료주가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은행주나 보험주들이 상승하는 거는 어차피 이제 금리 인상 얘기 나오기 때문에 네. 이 종목들이 좀 오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보면은 이제 삼성중공업이 또 이슈였거든요. 네. 원래는 이제 그 유상증자 발표는 나중에 했는데 원래 이제 무상 감자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무상 감자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또 일정 규모의 그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아마 지금 삼성중공업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일반 우리 투자자들이 또 삼성중공업이 좀 싼 맛에 일단 뭐 괜히 선호하는 종목인 것 같은데 아마 오늘 그런 유상증자 발표로 인해서 좀 급락하는 모습이 안타깝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SK텔레콤은 이제 2조 7천억 약 발행 주식의 10%를 자사들을 소각한다 하면서 오늘 이제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목표가도 이제 SK텔레콤을 아마 어널리스트들이 좀 올리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텔레시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 가지고 이제 그 MCU, 그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는 게 이게 이제 그 보통 그 수입이 한 96에서 97%인데 이거를 이제 뭐 삼성전자랑 뭐 협업을 해서 이제 국산을 했다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지금 32나노미터거든요. 그 네. 1나노미터가 이제 10억분의 1 미터인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좀 경쟁력이 있으려면 한 10나노미터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죠. 32 정도니까 그래도 뭐 일단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계속 그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TCK가 텔레칩스가 네, 좀 이제 텔레칩스죠. 강하게 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서 아마 특징주는 뭐 우리 돼지열병 관련주는 뭐 1월 달에도 올 초에도 계속 돼지열병은 발생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테마주를 형성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테마주를 좀 형성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돼지열병 관련주까지 좀 자세히 짚어드렸고요. 텔레치스 저희 오프닝벨 일부에서도 추천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관심 있게 살펴보면 좋을 종목으로 함께 소개해드린 바 있었던 텔레칩스 상승하고 있는 흐름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최동희 전문가가 제시하는 전략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보다 흥미로운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최동기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만들어가는 시각 이슈킹이죠. 네, 계속해서 내용 말씀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또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또 적정주가 상향 종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 이제 지난주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이제 목표가를 올린 종목들이 과연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았을 때 어떤 수익이 났냐를 보는 건데, 사실 뭐 여러분들도 지난번에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나도 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다는 거 프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거기 뭐 매니저들의 역할이라든가 뭐 어널리스트의 어떤 관계 이런 걸 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널리스트든 뭐 매니저든 펀드 매니저들도 이제 종목을 고를 때 어차피 레포트를 보지만 보면 또 레포트가 안 나오는 종목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이런 거 스몰캡, 그러니까 중소형주 펀드 매니저들은 탐방을 다니거나 아니면 이제 기업 내용을 모르길 때는 그 기업들이 그 이제 결산 보고서, 사업 보고서 그 내용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걸 볼지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조금 설명하면서 그거를 보는 방법을 한번 제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예, 오늘 보시면 이제 오늘 적정주가 상향 종목까지 이제 하나금융지주, 네. 그다음에 TCK, 이제 현대건설, 신한지주, 현대글로비스, 페노션, 세아제강,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래서 뭐 빨간 종목들은 일단 1위부터 5위니까 제가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근데 문제는 TCK예요. 아까 제가 그러네요. 텔레비전인데 이게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네. 이번에 이제 어떤 뭐 소송 관련 이런 얘기 때문에 이제 빠졌는데 아마 좀 일부는 이기고 일부는 진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아마 그럼 TCK는 제가 어떻게 이분은 이 회사를 이제 설명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네.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영웅문을 보는데, 우리 보시면 이제 간신료 TCK 있지만 여기에 보면은 이제 현재가에 보면은 그 맨 밑에 여기 있으면 이게 기라고 있어요. 기. 네. 기를 누르면 이게 기업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가에 어느 뭐 H타 있을 건 기여를 보면은 네. 이게 이제 쭉 나와요, 내용이. 그러면 네. 여기 이제 TCK다 그러면 누르면은, 그럼 이제 가장 우리가 봐야 될 게 스냅샷이라고, 이제 이름은 뭐 사진 찍는 이런 스냅샷 아니, 여기 보면 이제 요약이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이제 쭉 회사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주로 볼 게 뭐 운영사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나 비율을 보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그 코멘트가 있어요. 코멘트. 네. 여기 보면 이제 이 회사는 뭐 고순도 흑연 제품의 제조, 수입 및 판매라는 목적에 해가지고 뭐 도카이 카보네라지 일본 회사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회사 두 개가 이제 합쳐서 만든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뭐 쭉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TCK하고 비교되는 회사들 쭉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제 시총, 매출의 영업이익이 쭉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재무제표가 쭉 나오거든요. 이게 뭐 매출의 영업이익.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주로 이제 영업이익과 매출이익이 맨 위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은 이제 흐름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거는 이제 회사를 우리가 봤을 때 이제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스냅샷 아래 보면 컨센서스가 있어요. 컨센서스는 뭐냐면 이제 그 증권사가 이제 레포트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 쭉 그 스토리인데, 아마 있으면은 있는 거고 없으면 없을 텐데, 쭉 보시면 이게 좀 속도가 느리네. 밑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레포트가 발행된 게 없네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냐면은 우리가 이제 레포트가 있네요. 나왔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4월 30일 날 보면은 이제 코멘트가 좀 있었죠. 여기 보시면 화면에 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네. 보면은 소송 결과에 대한 우려로 주가 하락, 네. 경쟁사의 투코 무효 심판 청구 중에 일부는 성립, 일부는 기각해가지고 이제 목표 주가를 이렇게 나오는데, 이 회사가 보면은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 이제 어널리스트가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채널 보시면은 그 하나금융투자가 목표가를 4월 14일 날 네. 24만 원으로 더 올렸었거든요. 그랬죠. 24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26만 원을 올린 게 언제냐면 하나금융투자가 26일에요. 아하. 2주 만에 올렸는데 지금 그러자? 주가가 급락하니까 네. 이제 뭐 부랴부랴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게 컨센서스는 어널리스트 이제 그 우리가 레포트를 낼 때 쭉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진짜 우리가 이제 내가 펀드 매니저 된다면 여기 금감원 공시가 있어요. 네. 이게 누르시면은 이게 좀 속도가 느린데요. 네. 네. 금감원에 공시를 네, 누르시면 공시를 누르시면 이제 공시 확인을 내용이 쭉 뜨는데,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보니까는 올해 건 그렇고 저기 잘만 여기 1년을 누르시면은 1년치가 쭉
내고 2년, 3년 쭉 있거든요. 네. 거기서 1년치를 봤을 때 이번에 이제 최근에 한 게 12월 달에서 이제 3월에 발표했는데 이거는 좀 그 제가 화면을 보니까 별로 안 좋아서 아하. 제가 작년도 반기 보고서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반기 보고서 이렇게 누르면은 이게 쭉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네. 보는 방법은 네. 다른 거보다도 여기 보면 이제 중간에 사업의 내용이 있죠. 물론 다른 네. 것도 도움이 되지만 이제 우리가 이 회사를 이제 판단할 때 사업의 내용을 누르시면은 이게 쭉 나와요. 그러면 이제 네네. 산업의 개혁 나오고 쭉 하는데 시장 여건, 경쟁 효과.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게 자세히 나오는 회사도 있고 간단하게 나오는 회사는 이건 간단하게 나왔거든요. 그건 상대적으로 일본은 거기서 이제 99년 당시 설립 이전에는 반도체용 고순도 흑용 제품은 아하. 100% 수입하여 네. 사용했으나 높은 가격 제품 조달의 문제 등으로 국내 생산 업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일본의 독가의 카본, 대한민국의 주 KC 승크 카본 테크놀로지와 합작 계약에 의거 당사가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이후 최근까지 반도체 시장의 꾸준한 확대로 고순덕 흑연 제품, 그러니까 흑연 관련 회사입니다. 흑연 제품의 판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반도체 시장의 미사 공정 진전으로 SiC 실리콘 코팅 기술이 경쟁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썼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면 다른 회사들은 이게 길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주요 제품의 서비스 내용 나오고, 그다음에 이 회사는 보면은 이제 매출액 부분이 가장 큰 게 반도체 공정 부품이 69%거든요. 이제 네네. 크다는 거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재적 가격이 쭉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우리 투자자분들이 레포트도 뭐 보겠지만 이거에 우리 보고서에 나오는 사업의 내용 요거를 좀 몇 번이다 읽으면은 그 회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요거를 이제 설명. 꿀팁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뭐 우리 전문가들도 사실 뭐 이걸 가지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레포트가 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걸 하는 거니까 향후에 우리 투자자 하시는 분들은 자기 종목에 대해서는 알고 적어도 계셔야죠. 이런 사업 보고서 내용을 한번 네. 두세 번은 읽어야지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맞습니다. 되면서 오늘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TCK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회사는 그 부채 비율이 14%밖에 안 돼요. 유보율은 무려 4,000%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주가가 워낙 회사가 좋은 회사인데 네, 오늘도 5% 넘게 빠지고 있죠. 그러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지금 거의 20% 빠진 것 같아요. 추천하고 네. 나서 오늘 빠지니까. 그래서 아마 하나금융투자가 이렇게 또 어널리스트는 아마 좀 비난을 많이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네.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건설 뭐 잘 아시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0.3%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신한주주가 1위였어요. 4.85%. 이제 오늘도 네. 오르고 있죠. 그다음에 네. 이제 글로비스가 이제 5위. 그다음에 이제 페노션이 이제 0.5% 이렇게 나서 이제 우리 페노션도 오늘 좀 오르는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뭐 BDI 지수라든가 뭐 상하이 네. 운임 지수가 이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제 BDI 지수는 주로 이제 벌크선에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상하이 그 지수는 이제 컨테이너 관련 이제 우리 해운사들이 관련되는데 제가 우리 대한해운이나 페노션은 이제 벌크선에 좀 특화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H&M은 이제 컨테이너 쪽이 특화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선사들이 자기의 이제 배를 가지고서 운용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네네. 이제 배를 다 그만한 걸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빌리거든요. 그걸 용선이라 해요. 용선. 용선이요. 그 용선이라는 건 이제 그 장기로 해서 미리 이제 사전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뭐 대한운이나 페노션은 물론 이제 운임이 올라서 좋지만 기존의 용선 부분에 있어서는 단가가 낮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아마 혜택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제가 그래서 같은 그 해운주 중에서도 만약에 저는 고른다면은 네.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로 관련된 H&M이 좀 유리할 것 같은데 워낙 주가가 요새 계속 고공행진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언제 멈출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는 벌크선의 뭐 대한해운이나 페노션보다는 이제 H&M을 매수를 하고 만약에 롱숏 전략이라면 네. 대한해운이나 페노션을 아마 매도하는 이런 전략을 하지 않을까 예측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래서 H&M이 또 많이 오르고 이쪽이 또 저평가됐을 때는 또 역전이 반대로. 됐을 때. 그래서 아마 네.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게 이제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략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환사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전략이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전환사채가 많은 종목들은 좀 피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를 제가 이제 롱숏 공매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전략을 많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 한 전략으로 공매도를 또 보시면은 새로운 또 우리가 어떤 그 차익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아제강, 포스코 인터넷. 세아제강은 어차피 뭐 철강제 흐름이니까 계속 오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원래 옛날에 우리 이제 70년도 이제 학번 얘기하면 73년도 그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까지의 이 엘리트들이 그러니까 네. 대학교 졸업하면은 우선순위가 이제 그 무역 상사, 종합 상사를 지원을 했어요. 네. 그 당시에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막 이제 수출을 막 계속 주도를 하니까 그렇죠. 이제 뭐 수출이든 수입이든 이제 종합 상사가 인기가 최고였어요, 진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그 해외 여행도 못 갔어요. 맞습니다. 못 가고 그다음에 네. 통행 금지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웬만한 이제 우리 여학생들의 경우는 아마 집에서 통금 시간이 아마 7시 저녁 7시 뭐 네. 그런 적도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이제 종합상사로 뭐 인기가 엄청 글로 다 인력들이 몰렸죠. 그래서 보면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때 인기 좋았던 대우그룹의 주 대우예요. 주 대우가 이제 이게 네. 뭐 인수가 돼가지고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됐는데 옛날에 이제 무역 상사, 이제 종합 상사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는 거의 뭐 꿈의 직장. 그리고 이제 또 해외로 갈 수 있는 지사 뭐 이런 네. 거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인기가 굉장히 좋았던 직업이 종합 상사 맨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27일 날은 이제 롯데칠성 마이너스 1.4%, DB 선보 1.56% 올랐고요. 네, 포스코는 이제 지난 그 주에는 좀 빠졌네요. 그다음에 PI 첨단 소재도 일단은 이제 마이너스 6%를 기록을 했는데, 하여튼 PI 그 첨단 소재도 뭐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네. 지금 이제 많이 빠졌는데 이거는 뭐 시간 남으면 이따 다시 한번 보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4주 차에는 어땠느냐? 이제 네. 실패했어요. 이제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네. 뭐 워낙에 하나가 크게 그쵸. 빠져서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아마 TCK 때문에 네, 크게 그렇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타격이 컸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에는 이제 마이너스 0.36%인데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그러네요. 뭐 큰 영향이 없어가지고 이제 누적 수익은 이기 시작해서 5.21% 기록했는데 네. 그리고 또 이번 주에도 이제 목표가 올린 거를 제가 보니까는 이제 좀 마이너스였는데 아마 오늘 오르면 또 회복이 되지 않을까 해서 내일까지인데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 네이버 뉴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주식을 잘하는 것도 일단 뉴스를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네이버 뉴스를 항상 봐요. 뉴스를 보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일단은 목표가 올린 종목들은 이제 아침에 주로 나오거든요. 한 네. 7시 반부터 한 9시까지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그때 이제 1시간 동안 반짝하면 이제 목표 주가 상향하는 종목이 나오는데 아마 겹치는 굉장히 많아요. 같은 종목이 막 겹쳐서. 왜냐하면 이제 언론사가 여러 개다 보니까 겹쳐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마감은 이제 8시 50분까지 나온 기사단 종목을 했는데 이제 1, 2, 3주차는 성공을 했고 이제 4주차는 실패를 했다. 그다음에 순위 상출 방법은 이제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이틀 동안만 좀 수고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렇죠. 1시간씩만 투자해가지고 종목 굴러내서 동시효과에 내가 이제 매수를 하며 가지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매도하는 경우 이제 그런 거에서 지금 계속 그런 전제 조건을 해가지고 지금 뭐 제가 방송 이제 거의 6개월 돼가는데 그때부터 네. 계속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은 이제 종목당 동일하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매매 방법은 아침에 동시에 호가에 매수를 하고 이제 금요일 날 종가에 동시에 매도하기 때문에 뭐 매매하는 것도 뭐 3번밖에 없어요. 월요일, 화요일 아침에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마지막에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목표 주가를 올린 종목들은 그만큼 우량한 종목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도 위험이 적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종목으로 검증됐기 때문에 거기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데도 이제 또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종목이 많은데 하물며 이런 노력도 없이 그냥 우리가 샀다가는 뭐 그럼요. 그냥 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너무 있으니까 많이 겪어보셨을 이런 걸 거예요. 하나의 어떤 저는 이제 전략으로 뭐 이거가 100% 옳다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런 방법도 만약에 우리 주린이들이 그 주식에 가지고 많이 손해를 봤으면은 아마 이런 방법도 시도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제가 해서 하는 네. 겁니다. 1위는 이제 신한지주 4.85부터 85%, 하나금융지주가 4.7%에서 우리 금융주들이 일단은 1, 2를 차지했고요. 3위는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3위 했고 그다음에 이제 4위는 세아제강, 그다음에 5위는 현대글로비스에서 5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수익률을 보면은 1위가 이제 효성화학이 21%, 2위가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3위가 CS윈드, 4위는 카카오, 5위는 코스맥스. 어젯밤에 제가 네. 갑자기 카카오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다른 PC에서 로그인됐다가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막 보안하고 하다가 그것도 뭐 잘 안 돼가지고 30분, 1시간 헤맸는데 보니까 뜨더라고요, 인터넷에. 카카오가 안 된다 해서 거의 한 네. 2시간 동안 안 된 것 같아요. 아마 카카오에서 오늘 빠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어떤 데이터 같은 거가 네. 그 좀 없어진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 이게 작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올해 초에도 한번 이런 게 있었고 근데 계속 아마 이런 좀 서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4주차에는 일단은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 워낙 수익률이 낮춰가지고 네. 랭킹 5위 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신한지주에 대해서 일단은 랭킹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을 좀 심도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한지주는 이제 그룹 및 비은행 사상 최고 순이익을 기록을 했다 해서 이제 목표가를 46,000원에서 52,000원으로 목표가를 상향했죠. 그럼 이런 주식을 이제 우리가 은행주는 이제 배당의 관점에서 투자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배당을 낮게 하라 그래서 아마 투자자들이 말은 못하고 일단은 좀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번 기회는 좀 배당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어차피 뭐 신한금융 계열사죠. 그래서 뭐 지배, 경영관리에서 뭐 종속 회사 등의 자금을 지원하는 이제 금융지주 회사고요. 뭐 아시겠지만 사업부는 이제 은행, 신용카드, 금융투자, 금융투자 증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생명보험, 그다음에 자산운용은 이제 펀드를 얘기하는 거죠. 여신 전문업, 저축은행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하죠. 그래서 그다음에 여신 전문은 이제 뭐 캐피탈 이런 회사들이 창투사들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신한은행 외에도 전반적으로 우수한 자회사를 일단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마 어차피 신한은행이 근데 그 보면은 좀 얍사를 할까? 예를 들어서 약간의 좀 뭐 이 신용도에 조금만 이상한 조짐 보면은 제일 먼저 그를 축소하는 회사가 신한은행이에요. 그래요? 다른 은행에 비해서 네. 신한은행이 아직 그게 빨라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좀 안 좋은 저는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그래서 하여튼 네. 우선적으로 우리는 그 뭐 국민은행도 있는데 신한은행이 유독 네. 그런 거에서 빨라요. 얍삽하게 하여튼 또. 신한이 예전에 조흥은행과 그쵸, 합병한 곳이죠. 합병했죠. 네, 네. 기업들을 상대로 좀 많이 해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신한은행이 있겠네요. 이제 또 원래 일본계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좀 물론 그런 주주 입장에서는 뭐 그게 좋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고객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불쾌한 이런 경우가 좀 많이 봤거든요. 네. 신한주주 뭐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신한은행이 좀 빠르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오렌지 라이프 편입했죠. 그래서 뭐 신한자산운용 원래 이제 신한자산운용이 이제 프랑스의 BNP라고 있었거든요. 네. BNP하고 이제 합병을 해서 만든 회사인데 이제 완전히 이제 그쪽은 나가고 이제 신한자산운용이 이제 100% 지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은행주들이 오른 게 이제 비은행 실적 개선해 가지고 올랐는데 일단 NIM이 이제 여기 보면은 두 번째 그 순이자 마진, 네트 네. 인터레스트 마진인데 그렇죠. 그게 이제 모든 은행들이 많이 그게를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증권주도 뭐 증권도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비은행 실적이 이제 자회사들이 굉장히 좋아졌다. 해서 1번에 오시면은 1분기 연결 순이익이 약 1조 2천억 정도에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컨센서스보다도 약 19% 상회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비은행 부분 순이익이 무려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한 6,200억, 아마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비은행 이익 비중이 48%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비은행 부분 중 신한금융투자는 투자상품 관련 소리에서 벗어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60% 증가한 1,681억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사실 이제 뭐 증권사들이 요새 이제 뭐 펀드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라인 펀드라고 네.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맞습니다. 이제 뭐라 그러나 펀드는 원래 투자자들의 어떤 그 책임 부담인데 제가 볼 때는 자꾸 이렇게 보존을 해주게 되면은 좀 도덕적 해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투자라는 게 그러면은 뭐 누구든지 그러면 수익률이 높다고 하는 상품에 가입해서 잘못되면 다 뭐 그럼요. 남이 탓이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뭔가 이 금융 우리 그 정책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또 최근에는 뭐
뭐 부채 탕감 얘기도 또 나오는 것 같아요. 법안이 되는 것 같은데 아마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은행 입장에서는 또 그 신경이 많이 쓰이지 않을까. 그럼 결국에는 그게 은행이 잘못되면 공적 자금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또 세금에서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또 악재가 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법안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된다면 또 은행 업종은 또 아마 또 치명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룹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일단은 2020년 4%에서 13%로 일단 비은행 쪽이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드와 보험사들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올해는 연결 순이익이 약 14%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NIM이 대선 비용 하향 안정화해서 1.81%로 그룹에 일단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분기 대비도 OBP 상승했다. 그래서 네. 은행들이 나오네. 결국에는 이제 NIM 상승으로 그룹 이자 이익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은행 이자 이익도 증가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데 일단은 대선 비용률은 하향 안정화됐다.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은 코로나 대비해 가지고 이제 충당금을 쌓았는데 일단은 좀 개선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NPL이 일단은 부실 채권이거든요. 네. 부채권 비율이 각각 0.56, 0.36%로 작년 말 수준이 유지되고 있고, 카드의 경우에는 이제 1.03%. 보면 이제 카드 부분이 이제 부실이 많죠. 미리 이제 매출을 일으키고서 이제 연체가 되고서 못 갚는 경우에서 아마 이제 카드 회사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는데, 만약에 금리가 인상된다면 또 우리 보면은 이제 또 카드로 많이 쓰잖아요. 뭐 리볼빙 하면서 하는데 그런 이제 또 카드론 이자 또 올라가면은 또 연체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아마 은행주들은 이런 항상 그런 금리 인상에 따른 리스크를 우리가 항상 봐야 된다 해서 일단 신한 지주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46,000원에서 52,000원 상향을 했는데 일단은 ROE 전망치가 8.8%, 그다음에 PBR이 0.34배에서 아마 금융주들이 대부분 이제 PBR이 낮은데 지금 이제 금리 인상에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되나, 금리 인상하고 이제 인플레 시대는 결국은 이제 저 PBR 종목들이 유리하거든요. 네. 저 PBR은 뭐냐면은 청산 가치예요. 이 회사를 만약에 지금 문을 닫았을 때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만약에 PBR이 1이라면은 내가 투자한 만큼 그대로 받는 거고, 2라 그러면 절반만 받는 거고, 0.5라 그러면 2배를 받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거를 나중에 뭐 실자를 하고 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가 PBR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청산 가치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퍼는 뭐냐? 퍼는 뭐냐면 내가 이제 회수 기간이에요. 내가 지금 투자를 해서 퍼가 10이라는 거는 내가 그 회사의 어떤 수익을 해서 발생되는 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10년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퍼가 100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년 걸리는 100년인데 이제 그거는 단순히 이제 영업이익률 10%를 계산하는 건데 뭐 영업이익이 뭐 20%다 뭐 하면은 그만큼 줄어드는 건데 그만큼 회수 기간이 길다는 거는 일단은 좀 메리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퍼가 어느 정도 되는 종목들을 사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고평가되는 퍼 종목은 안 사는 게 좋다. 그리고 이러한 맞습니다. 금리 인상 얘기 나올 때는 인플레 얘기 나올 때는 저 PBR 종목들이 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지금 아마 또 저 PBR이 또 테마들이 형성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전에 보면 뭐 우리 저퍼즈 혁명이라든가 뭐 외국인 우리 투자한도 네. 확대했을 때, 그다음에 뭐 저 PBR 뭐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뭐 삼부토건, 지금 삼부토건 주가 얼마 안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삼부토건이 작전 세력에 붙어가지고 엄청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저 PBR 종목 해가지고 네. 이제 그런 종목들 혹시 저 PBR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순영업이익 나왔는데 뭐 시총이 20조, 매출액이 14조, 영업이익이 거의 뭐 5조 되는 회사고, 퍼는 4.75 이렇게 되고, 아까 PBR도 얼마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아마 신한 지주. 그래서 보면 주가가 이제 38,000원대에서 39,000원. 별로 이렇게 오른 게 없어요. 그러네요. 그런 거에 불과한데 연기금들이 계속 사는데 네. 아마 은행주들은 어떤 면에서는 뭐 배당도 있겠지만은 어떤 뭐 현금 비중보다는 아마 이런 쪽이 또 낫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은행주들을 또 투자하는 건데, 차트는 보시면은 뭐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21선, 11선이 지금 유지되냐 안 되냐 그런 기로 있는데, 일단은 11선을 유지하면서 또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되는데, 원래 그 장대 양봉은 이제 11선에서 나오거든요. 11선이 지지될 때 이렇게 나오는데 아직 뭐 은행주들이 뭐 장대 양봉 나오는 걸 이제 못 봤기 때문에 그런 의미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시 또 은행주예요. 하나금융지주. 그래서 네.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1분기 이슈에서 1분기에 다 우리 이런 금융지주들 회사들이 전부
실적이 좋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목표 하나금융지주가 항상 실적이 좀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네. 하나금융지주가 좀 그 옛날에 하나은행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한국중공이 네. 전환됐는데 굉장히 좀 알차게 그 옛날에 뭐 인력 구조도 좋은데 아마 김승희 행장께서 아마 좀 이렇게 어떤 초석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하나금융지주가 이제 대한투자신탁을 인수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탄탄한 회사다. 그래서 아마 2005년에 이제 설립된 금융지주회사고, 그다음에 종속 분야는 뭐 은행, 그다음에 증권사, 신용카드, 생명보험이 있죠. 그래서 아마 이제 중요한 건 또 작년에 덕계손해보험, 죄송합니다. 덕계손해보험이 원래 이제 교훈공제의 자회사거든요. 그래서 네. 교훈공제가 이제 뭐 상조회사도 있어요. 뭐 많이 있고 예담도 있고 뭐 그 자회사들이 많고 투자를 네네. 하기 때문에 많은데. 광고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그 이런 교훈공제에서 덕계 손해보험을 일단은 저기 편입을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GNN 글로벌 네. 로열티 네트워크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이제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뭐 제일 확대하고 있다 했는데 일단은 역시 아까 신한주주랑 비슷해요. 대선 비용도 매우 양호하고 지배주주 순이익도 결국은 컨센서스보다 일단 높아졌다는 거. 역시 이제 뭐 이자 이익에서 보면 역시도 NIM 그룹 순이자 마진이 1.61%로 전분기 대비 올랐다는 거. 그다음에 대선 비용도 크게 예상치보다 낮아졌다는 거를 이제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네. 수익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목표가를 오르는 건데 보면 역시 이제 비이자 이익이 크게 늘고 자산 건전성이 안정적으로 유지 중이다. 그래서 일단 대출금이 2.1% 늘었고, 그다음에 이 와중에 또 예금도 늘더라고요. 예금도 한 4% 늘었다는데 이제 뭐 예금 이자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주식장으로 그렇죠. 많이 유입이 됐는데 지금 다시 이제 또 주식에서 지금 삼성전자에 또 물리신 분들은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조급하신 분은 또 막 후회가 막심할 거예요. 네. 이게 내가 왜 8만 원대 살 수 있는 거를 9만 원대 사가지고 지금 완전히 뭐 원금 되면 또 팔려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9만 원이 또 아마 거의 그때 또 매물이 엄청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마 삼성전자가 9만 원 간다 그러면 또 지수는 엄청 오르겠죠. 그렇죠. 보면 지금 뭐 어디 외국계에서 뭐 4,000포인트 얘기도 나왔거든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4,000포인트도 뭐 3,000에서 거의 30% 오르면 되는 거니까 네. 2,000에서 3,000 되는 거는 50%이지만 3,000에서 4,000 되는 건 30%거든요. 그리고 4,000에서 5,000 되는 거는 이제 25%이기 때문에 아마 가속도가 붙으면서 기울기가 많이 가파라지면은 뭐 지수는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이 지수 관련주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과연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지수는 결정된다. 그래서 아까도 뭐 3,000포인트, 3,100포인트 나오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삼성전자가 오르면 지수가 오르는 거고 네. 빠지면은 지수가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지수를 예측하는 자체는 의미가 없고 과연 실적이 좋은 종목이 어떤 거냐 이제 이런 거에서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하는 게 수익률 개선 면에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싶습니다. 그래서 저원가성 수익, 그러니까는 뭐 그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수익이 안 되는 수신이 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자를 더 준다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줌으로써 이제 유인을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 추정치 개선을 해서 일단 목표가를 47,000원에서 53,000원 상향 조정했다. 뭐 나오는 거고요. 네. 역시 시총은 13조, 매출액은 10조, 영업이익이 3조 8천억, 퍼는 3.93. 아까 우리 신한지주보다 조금 낮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보시면은 이제 연기금들이 계속 하고요. 투신도 좀 샀다 팔았다 반복하고 외국인들은 좀 최근에는 다시 또 파는 모습에 주가가 43,000원대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추천을 해서 일단은 수익이 1, 2를 đạt던 종목이 하나금융지주하고 신한주 역시 이 종목도 11선을 잠깐 이탈했다가 지금 다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인데 과연 정고점 46,900원을 탈환할지 한번 두고 보면 되는데 역시 RSI가 좀 밀리면서 밑에 보시면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제가 이제 아까 주대우라고 말씀드렸었죠. 주대우 옛날에 그래서 아마 하반기 실적 모멘텀 개선해가지고 이제 17,000원에서 21,000원으로 목표가를 상향을 했다. 근데 지금 종합상사 이런 무역주들이 악재가 뭐냐면 이제 석탄에 의해서 이제 수익이 많이 나는데 네. 석탄에 대해서 지금 제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마 현대종합상사라든가 아마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아마 이런 석탄 관련해서 좀 뭔가 수익 면에서 좀 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뭐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2000년 12월 대우의 무역 부분이 분할해서 설립되었으며
2010년에 약 10년 전이죠. 포스코가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지분 68%를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7년에 포스코 P&S의 철강 등 사업부문을 흡수합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는 철강 가공 사업을 물적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입업, 중개업, 자원개발 때문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철강, 비철금속, 화학제품, 자동차 부품, 기계, 선박플랜트, 전기용접, 곡물, 원유 등이 주요 품목이다. 그래서 뭐 다 하죠. 원래 종합상사가 잡동사니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종합이라는 말이 들어간 건데 특히 이제 우리 이명박 시절에 자원개발 때문에 또 손해를 많이 봤는데 뭐 자원개발은 어쩔 수 없어요. 어차피 뭐 투자를 해야지만 그만큼 그 실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 개발에 대해서는 뭐 무리하다 안 하다 떠나서 어쨌든 간에 뭐 회사 입장에서는 뭐 최선을 다해서 저는 했다고 생각되거든요. 다만 이제 결과가 안 좋았을 뿐인데 어쨌든 간에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자원 개발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아마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가스전은 부진했어요. 근데 무역 부문에 선방을 해가지고 실적이 좋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일단 1,269억 전 분기 대비 40% 증가하는데 약 전년 동기 대비는 13% 일단은 감소를 했고요. 매출액은 무려 전년 동기 대비 29%, 분기 대비 20% 증가한 7조 870억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매출액은 컨센서스 대비 상회를 했지만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대비 조금 하회를 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룹 내 판매 채널 통화 회복과 그다음에 글로벌 수요 회복으로 결국에 이제 철강제 판매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철강제 때문에 일단 수익성이 좀 늘어났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트레이딩 부분 호조 영향을 받았다는 거. 그다음에 철강 판매량이 무려 전년 동기 대비 62% 상승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이런 저막 상사 입장에서는 이제 스프레드 그 마진, 그렇죠? 뭐 들어오는 원가에서 파는 거 일단 거기에서 아마 이제 수익을 많이 챙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미얀마 가스전 이익이 이제 부진했는데 지금 이제 포스코 케미칼의 약점은 이제 미얀마 지금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미얀마 가스전이 과연 이익이 나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과연 그 금액 자체를 송금받는 게 과연 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뭐 받는다 하더라도 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뭐 결국은 이제 대선 충당금을 쌓아야 되는데 그게 또 규모가 많이 크다 하면은 또 주가에는 좀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뭐 일단은 랭킹 일단 3위를 기록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까지. 그래서 지금 보면, 인터내셔널 참. 포스코 그다음에 인터내셔널. 지금 보면 역시 이제 미얀마 가스전이 이제 계속 회수 비율이 안 좋다는 거 이제 계속 지적되는 거 나오는데 그야말로 이제 미얀마 어떤 가스전이 빠른 회복이 정상화되기를 바라는데 지금 워낙 그쪽에 그 정치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과연 지금 회사 입장에서도 아마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트레이딩 부문은 철강 판매 채널을 통합을 했다 해서 뭐 일본, 남미도 통합 예정이고 그다음에 해외 생산 기장 판매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다음에 식량도 이제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도네시아의 어떤 인니팜 생산 확대에서 보면 이제 곡물도 굉장히 저기 하는데 이제 곡물 가격이 오르면 또 유리한 거예요. 미리 이제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막 상사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어떤 경제 성장에 굉장히 기여를 하는 회사고 그때 인적 자원들이 굉장히 우수한 인력이 많았기 때문에 뭐 지금은 다 이제 뭐 퇴직했겠지만 그 이제 면모를 봐서는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앞으로 또 모르죠. 어떤 무역도 활성화되게 하면은 막 코로나가 좀 개선이 된다면 충분히 도약할 수 있는 회사라 생각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사업이 구동 모토코아인데 아마 이제 올해 막 그 판매가 예상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전기차 출시가 되면서 일단은 구동 모터인데 제가 볼 때는 모르겠네요. 이게 이제 신사업이라는데 뭐 워낙 경쟁사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포스코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뭔가 또 좋은 실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마 올해는 이제 철강 판매량 증가 그다음에 하반기 전기차 신차 출시되는 모토코아 이익 기업 본격화해서 이제 올해는 굉장히 좋게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미얀마 가스전 수익성 회복하고 그다음에 쿠데타 사태에 따른 불확성 해소가 일단 하반기에 일단은 주가 어떤 그 상승이나 하락이나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총은 2조 5천억, 매출액은 21조. 그래서 아마 시총 대비 매출액인가 매출액 대비 시총이 좀 작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퍼는 7.5. 그래서 지금 보면은 19,000원, 2만 유지하다가 2만 원 신당까지 나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좀 꾸준히 지난주에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연기금들은 계속해서 파는 모습을
보였고요. 주가도 일단은 24,000원 선에서 19,000원까지 하락했다가 박스권 유지하면서 23,000원 갔었는데 다시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아마 포스코 인터내셔널 또 향후에 일단은 뭐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좀 더 기대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세아제강은 이제 우리 철강주들 뭐 영업 실적 개선 진행 중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목표가를 11만 2천 원에서 13만 4천 원으로 목표가 상향을 했는데 일단 뭐 우리는 이제 보면 뭐 포항제철, 포스코가 있고 그다음에 현대제철 네. 그래서 이제 2등 주식으로 보면 되는데 하여튼 뭐 세아제강 지주가 많이 올랐는데 작년 4분기에 어닝 쇼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올해는 일단 그거에 대해서 이제 회복될 것이다 가지고 이제 목표가를 이제 올린 건데 이제 2분기에도 보면은 이제 유가가 강세되면서 60불 초중반 순위 유지가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미 수요가 한동안 정체되었지만은 아마 신재생 에너지 이제 바이든 정책에 따라서 이제 에너지형 강간 장기 수요 전망이 좋다. 그래서 뭐 이런 거에서 뭐 세아제강이 일단은 미국향 강간 수출의 어떤 호조에 임하면서 실적이 개선된다 해서 목표가를 올렸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현대 글로비스죠. 네. 글로비스가 이제 1분기가 일단 컨센서스 상회하면서 큰 폭의 외양 성장을 했다 해서 이 회사는 이제 2005년에 상장이 되었고 그다음에 현대 자동차 그룹에 속하면서 주로 이제 현대차 그 운송을 담당하면서 뭐 종합 물류업과 유통 판매 회원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단은 54개 계열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국내 물류기업 최초로 다우존스 지속 가능 경영 지수에 편입이 5년 동안 계속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보면은 아시아 퍼시픽 지수와 코리아 지수의 5년 연시 동시에 네. 편입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 영업이익 네. 기준으로 이제 8% 늘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류나 해운 유통 매출액이 각각 18%, 해운은 이제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유통은 이제 8% 늘어났다. 그래서 좀 보면은 물류에서는 완성차의 생산 판매 물동량 증가, 비계열 물량이 증가 힘입어서 국내 및 해외 물류가 각각 14%, 10% 이제 성장했다는 나오고 그다음에 해운 매출액은 이제 11% 감소했다. 그래서 완성차 해상 운송 이게 이제 PCTC라고 하는데 퓨어카 뭐 트럭 터미널인데 이게 이제 좀 감소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좀 매출에 좀 안 좋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CKD 밑에 보시면 이제 PCTC는 자동차 운반선이거든요. 그래서 퓨어카 앤 트럭 캐리어고 그다음에 CKD는 반조립 제품 컴플릿 녹단인데 자동차를 그 완제품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는 이제 거의 조립 상태에서 조립할 수 있도록 반제품을 이제 그 운송하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떤 굉장히 그 호조를 보였답니다. 그래서 네. 1사분기에서 아마 영업이익도 이렇게 괜찮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 CK라든가 PCTC의 어떤 호조에 힘입어서 일단은 우리 굉장히 글로비스가 일단은 이제 목표가를 올리는 계기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컨퍼런스 콜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2분기 이후에 PCT 부분이 큰 폭으로 성장할 거다. 이렇게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목표가를 20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상향을 했는데 이게 이제 기간 투자가는 어널리스트를 모아놓은 컨퍼런스 콜 그런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네. 화상을 한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기업 측에서 나와가지고 일단은 좋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차트도 일단은 17만 7천 원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우상향하는 모습이 지금 여기 요 선을 돌파를 네. 하면은 충분히 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대 글로비스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한 기업에 대해서 오늘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아요. 네, 전문가들 오프닝벨 2부 어느덧 마무리할 시점이 됐습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애청해주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희 2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